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문제 다 풀고 오셨죠? 정답도 체크하셨는데 그래도 강의 들으면서 또 정리해 나가야죠. 정리만 하시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암기할 것과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구별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번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2년 5차죠. 헌법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규정했다. 여러분 헌의원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쓴 거는 2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 6공화국 헌법이 처음입니다. 선생님 2공화국 있는데 왜 처음이야? 2공화국 헌법에 헌법 조문은 두었으나 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2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에 조문은 있지만 현행헌법에서 처음 실시했어요. 5차 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사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유일하게 대법원에서 담당했던 거 3공화국 5차예요. 1번 틀린 질문. 2번 69년이 6차예요. 헌법 전문의 최초로 개정 우리나라에서 헌법 전문 개정 5, 7, 8, 9 이럴 때 이렇게 5, 7, 8, 9 5차, 7차, 8차, 9차 요때만 헌법 전문을 개정했어요. 게다가 4.19는 알겠는데 5.16 참 이게 이 숫자가 있었던 적이 62년 헌법이에요. 자, 72년 4공화국 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유일한 헌법. 유일한.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했고 국회에서 제안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3번이 맞네요. 자, 4번 80년 8차 헌법 때 사생활, 무죄추정, 환경권,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인간의 존엄 가치, 인간다운 생활 권리,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총계의 자유 요거 5차 때 들어왔어요. 3공화국 때 두 개가 같이 8차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 법률 해석 문제예요. 법률 해석을 하려면 더 상위 기준이 필요하겠죠.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 헌법에 맞춰야죠. 입법자의 의사 안돼 그게 니은의 틀린 지문인 이유죠. 그래서 니은을 먼저 보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 입법 취지대로 안돼 헌법에 맞는 해석해야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유지야 법률 조항 유지. 규범 통제는 제거야. 유지하고 제거는 엄연히 다른 말이잖아. 그러면 합헌적 법률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건 규범 통제가 약해진다는 거고 규범 통제를 제거를 많이 한다는 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서 유지를 많이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뭐 하나 많으면 뭐 하나 적고 왔다 갔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취지에 규범 통제 강화 그럼 말이 안 돼. 디귿도 왜 틀렸는지 알겠죠? 자, 기억은요.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의의 규정이에요.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개념이 다의적이어야 되는데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인 해석이 공존할 때 위헌적인 해석 부분이 적으면 한정해서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해석만. 또 제거한다 그러면 통제하고 헷갈리니까 합헌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위헌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한정위헌. 그런데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돼. 그러면 한정해서 합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념이 다의적, 그 어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의의죠.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 기준에 의해서 따라서 입법자 입법 취지대로 하면 안 된다. 바로 니은이 그래서 나온 거야.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디귿은 틀리고 리을. 합헌적 법률 해석은 웬만하면 법률 그대로 갑시다. 웬만하면 국가 작용은 그대로 갑시다. 웬만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그대로 갑시다. 웬만하면 그냥 참으라는 거잖아. 정신적 자유 세계에서 웬만하면 참으세요. 그건 좀 그렇죠. 웬만하면 참으세요. 이 말은요. 정신적 세계보다는 경제, 사회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은 활용 용도가 있어요. 정신적 세계에서는 자주 쓰시면 안 돼. 따라서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 적극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네요. 기업과 리을이 맞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니은 디귿. 자, 문제 3번 헌법의 보호. 자, 헌법의 보호예요. 헌법. 국가의 보호 아니에요. 헌법의 보호는 헌법에 자유민족 기본 질서라고 하는 중핵적 가치가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걸 침해할 때가 있고 또
자,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가 있고 그래서 하향적 침해, 상향적 침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국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상향적 침해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거고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가 헌법적 침해가 발생하는 국가 권력의 침해로 인한 헌법적 침해가 발생할 때는 그럴 때는 긴급 그다음에 초헌법적 안 돼. 그래도 최후적으로 저항권.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하고 저항권, 긴급권은 다른 세계 조금 방향이 다르잖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중핵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는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거고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헌법적 침해라는 현상 또는 위세한 침해든 뭐 관계없지만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또는 권력자의 이름으로 하향적 침해 그럴 때 국가 긴급권 또는 저항권 이렇게 얘기하죠. 왜 4번이 틀렸는지 아시겠죠? 저항권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에서 나오는 거지.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본권 실효제도나 또는 위헌정당 강제산 특히 기본권 실효제도는 우리나라가 없고요. 독일에서 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권 실효제도 없으니까 뭘로 하나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법률 문제로 해결하죠. 따라서 저항권과 방어적 민주주의는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4번이 틀렸죠. 그에 반해서 1번 헌법의 보호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관습헌법도 보호해줘야 되고요. 2번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수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 원리가 대통령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데 헌법의 69조에 보면 대통령 성서라고 해서 헌법을 수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상 비상식적 헌법 수호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긴급명령, 긴급재정 견제명령 계엄은요 전부 다 대통령이 주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도 나왔지만 적절한 거요. 자, 1번 문헌의 보충, 체계, 한목적조로 법률을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 법의 흥결을 보충할 수 있고 약간 법을 개정해서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또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해서 개정은 안 된다. 일부 개정, 법조항 조정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일부 약간 수정은 돼요. 자, 두 번째 형벌 조항, 조세 조항. 이거 국가 적용 중 가장 침입적 적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된다 이러면 안 돼. 가장 침입적이니까 조심해야지. 따라서 유치 해석, 확장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 유치 해석, 확장 해석도 안 되는 조금 엄격한 영역의 존재도 우리 헌법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형벌 조항에서 유치 해석 금지와 조세법에 대한 확장 해석, 유치 해석 금지. 자,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 안 되는 영역도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웬만하면 여기 유추 해석, 확장 해석, 해석이 안 되는 영역도 있다고.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라는 것을 적용 안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따라서 2번이 맞죠. 3번 법률 해석을 통해 실효적 법조항의 유효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아니, 실효된 걸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살려? 위헌 결정된 걸 이제 와서 해석을 통해서 살려.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안 돼. 4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률이 전문에 개정된 경우 헌법의 공백을 방치하기 위해서 개정되기 전 부칙 조항을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요. 자, 효력을 그래. 죽은 걸 인정할 수 있다.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번 기본권의 권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일단은 이거 나오면 5가지가 주로 나와야 돼. 평화적 생존권, 국회 구성권, 육아휴직권, 영토권, 그다음에 교원의 수업권. 얘네들은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큰일 나요. 기본권 아니에요. 1번이 틀렸죠. 2번 지방자치단체 장. 예전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상 권리라고 했는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거지. 왜?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 1000만이에요. 지역적 주민이. 서울도 거의 1000만이에요. 1000만에서 한 명 뽑는 서울시장 경기도 도지사. 국회의원은 20만 명 중에 한 명 뽑는데 누가 더 민주적당성에서 솔직히 말해서 명수만 간단한 계산만 해도 도지사가 그럼 국회의원보다 더 한데 국회의원 뽑는 건 국민의 선거권이고 기본권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그래서 최근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 법률상 권리 아니다. 이것도 꼭
판례 변경된 거라 자주 나오니까 2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맞는 지문이지만 3번 육아유지권 기본권 아닙니다. 4번 주민투표. 자, 주민 권리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아니에요. 주민투표권. 그다음에 자, 주민 감사 청구권, 주민 자 소송 청구권, 주민의 소환권, 또는 주민의 조례 발안권. 이 5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법률상 권리예요. 주민자 나오면요. 다만 헌법상 기본권 그 자체는 아닌데 그 자체는 안 되는데 다른 권리와 다른 것과 같은 걸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해달라는 뭐는 주장할 수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자체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왜 같은 걸 같게 안 해주세요? 왜 다른 건 다르게 안 해주세요? 요거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평등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 6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설명. 헌법재판소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배상금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여기에다 밑줄 치세요. 돈 받아가면서 오는 거야. 어떠한 이유로도 민사당 형사당 재판 걸지 마세요. 아, 이게 뭔 얘기야? 보상금은 한마디로 자 손실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거지. 아, 뭐 정신적 위자료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정신적 위자료 해당하는 것까지 모두 다 소송이고 나발이고 못하게 하는 거야.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전부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왜 무조건 재산적 피해 보상을 받았다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소송을 걸지 마세요. 이거 말이 안 되지. 대상을 잘못 정했지. 그래서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예요. 맞습니다. 정신적 위자료하고 재산적 피해 전보는 다른 말. 자, 2번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 공사 감리자. 이래야 공정하게 하지. 공사하는 사람이 감리하면 에이 괜찮아 감리도 웬만하면 덮어. 이렇게 된다니까.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에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침해 아닙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이게 경관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경관 건축물은 20년밖에 안 됩니까? 요즘에 뭐 뉴욕 같은 맨하탄 시티에 가면 거의 뭐 200년짜리 건물도 있는데 200년 아니라 100년 넘는 건물이 많잖아. 그럼 20년마다 한 번씩 부시고 줘야 돼? 그건 좀 오버다. 근데 요즘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건축기술 많이 발전 그러다 보니까 20년? 아니야 40년? 돼야지. 20년이면 너무 짧아. 그래서 침해다. 침해하지 않는다? 3번 틀렸네요. 4번 제2명으로 탈락한 사립대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절차 형성하면서 분쟁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 피청구인 학교법인에게는 아니 교원 떨어진 사람이나 그 사람은 불복 절차 진행하는데 학교법인은 불복 절차 진행을 못하게 하는 무슨 차별이야?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한 거야. 따라서 이렇게 같은 걸 같게 다른 걸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같은 걸 다르게 대우했기 때문에 차별 취급. 자, 침해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도 침해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7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4항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럴 때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가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 아니 이쪽으로 갈 때는 헌법상 기본권, 이쪽으로 올 때는 법률상 기본권. 무슨 논리야 그건? 옛날에 그랬어 진짜로. 근데 그래서 지금은 다 동일하게 맞춘 거지. 헌법상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 자, 그러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는 그걸 뭐라 그래? 자유로운 접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는 자유로운 접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면 내용이 뭔데? 자유로운 접견권의 내용이 선임,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절대로 기본권. 하지만 접견권, 자유로운 접견권 말고요. 자유롭게 접견하라. 그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접견하면서 장소, 방법, 시간은. 그래서 접견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잘 표현할 문구를 잘 외우란 말이야. 자유로운 접견권은 이러면 접견권 그 자체는 이거 같은 말이야. 절대적 기본권. 그런데 내용이 뭐라고? 선임,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알겠죠? 나머지는 상대적 기본권. 1번 변호인 선임되기 이전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정되고 변호인의 선임을 위해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권은 법률상 권리다. 말이 안 되지. 가고 오고 똑같이 헌법상 기본권 해야지. 1번이 틀렸네요. 2번 피의자, 피고인 구속 여부 불문 변호인과 상담 조언을 구하는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구체적인 입법 형성권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니까 왜? 변호인을 선임해야 뭐가 그 다음에 장소, 방법, 시간을 정하고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제가 성립돼야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전제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선임, 대화 내용 이거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니까. 그래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고 그 자체는 막바로 조출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3번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장은 자 일단은 형사 절차와 같이 중요한 절차에서만 쓰고요. 아유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는 전문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잖아. 여러분 행정도 전문 영역이야.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어떤 거예요? 행정 절차 대표적인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자 강제로 외국에 나가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또는 난민이 인정되지 않아서 인천공항에서 쫓겨나가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왜? 그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제를 모르잖아. 법률 서비스 받아야지.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영장 제도와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 다른 적법 절차는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하지만 영장은 형사 절차에 주로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행정 절차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네 번째 수용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을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월 4회. 아니 일반 접견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니 미결 수용자는 1일 1회 원칙인데 또 미결 수용자 자유로운 변호인과는 또 자유로운 접견을 해줘야 되잖아. 횟수 제한을 하면 안 되지. 침해요. 정답은 1번. 8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유명한 판례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요.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이거 틀리게 내서 정답 지문 자주 나와요. 제가 결혼도 하고 제 동생도 결혼하고 제 뭐 형 누나도 결혼했어요. 따로따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 제가 자신의 제 주민등록 원본을 뜨는 거지. 가족관계 등록부. 근데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제 친족인 가족들도 나오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다 나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혈육이 아니잖아. 물론 가족이라는 굴레는 들어왔지. 인척이라고 그래서.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남의 그 정보를 알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지금은 형제자매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받을 때 반드시 동의받아 오셔야 돼. 동의받지 않으면 자기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부 청구권을 아무런 동의 없이 해주도록 하면 침해다. 여기 동의란 말이 없잖아. 형제자매 동의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자, 2번 인터넷 게시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 본인 확인 조치 이게 실명 조치야. 실명을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든 익명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무조건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기도록 하면 전부 다 침해야. 자 선거운동 기간 중이다 아니든 전부 다 침해라고. 그래도 고맙죠. 이번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다 논리적으로 통일적으로 다 됐으니까. 3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아이고 당연하죠. 동기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이고 뭐 전화하면서 뭐 하면서 또 그 사람의 개인정보 다 이렇게 그걸 개별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 확인 기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구치소 안에서 아직 구치소는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더라 하더라도 교도소하고 미결 수용자하고 좀 다르지만 미결 수용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용자는 범죄 확정됐으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청구권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미결 수용자 구치소, 근데 변호인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거 녹음, 법정 절차에 거쳐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 녹음하면 안 된다고,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조심하세요. 따라서 배우자의 접견 녹음 파일을 제공한 것은 침해다 그러면 틀린 질문, 침해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저절차는 거. 1번 변호사 시험 성적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규정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오케이. 자, 알 권리 침해야. 변호사 성적 공개하자는 거. 자, 광고물. 자, 이게 표현물이거든요. 표현물은 누구나 다 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약간 공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제한을 하는 거야. 다만 제한을, 자, 여기서는 표현물은 조심해서, 왜 표현의 내용에 대한 표현은 누구나 다, 만약에 표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절 허용토록 하면 국민의 입이 막혀져 버리면 표현이 안 되면 정치적 표현도 안 되고 자유적 표현도 안 되고 청구권적 표현, 모든 영역의 기본권이 문 닫아.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거, 제한하는 건 그 침해가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국가가 나설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도저히 안 될 때만 나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자, 볼게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도 옳다는 거. 11번 기억, 신문, 인터넷 신문 편집 발행인,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발행인, 편집인, 결격 사유 공통점이 뭘까? 인터넷이든 지면 신문이든 미성년자 안 돼. 외국인, 우리나라 신문사라면 외국인 안 된다고. 아, 외국 신문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사를 남기는 거, 그건 외국인이 해도 되죠. 따라서 미성년자 빼도록 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 밝히지 아니한 익명, 가명 다 있다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 선동 기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따라서 실명 조치를 해야만, 반드시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전부 다 침해다. 여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디귿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는 사적인 임의 결사 기본권 제한과 비교해서 완화된 기준, 여기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노동조합 설립할 때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는 거지 내용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거야. 따라서 이 표현물에 대한 제한은 사전검열은 해당하지 않아. 사전검열은 절대적 금지인데 여기는 사전검열 제한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은 리을이 하나 틀렸습니다. 1번이 지문 다 틀린 지문은 1번. 자, 12번 양심의 자유. 여러분 양심이 뭐야? 개인적, 윤리적, 주관적 양심이야. 그 양심이 반드시 사회윤리, 정의, 질서, 다수의 양심과 일치할 필요는 1도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소수자 보호에 가깝다니까. 대부분 기본권이 그래요. 기억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구체적 양심을 말해. 그래.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좋았어. 결정했어 라고 했는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양심인 거야.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언제든지 바꿔도 그 양심이 아니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양심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딱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그때 양심상의 문제의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 순간이 아니면, 그런 결정이 아니면 양심상의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 찾으라는 거야. 표현이든 직업이든. 양심상의 결정 문제는, 양심상의 자유권, 기본권 문제는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야. 내 입장에서 되돌릴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그럴 결정해야 돼. 그래야 양심상의 논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양심, 추상적, 막연한 거 안 돼.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 내심에 머무르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외부에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도 다 포함돼요. 자, 세 번째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 국가 권력에 의해서 외부적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또 포함된다. 왜요? 양심의 자유는 표현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도 포함되고 내가 안 할 거야. 근데 자꾸 강제로 끄집어내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양심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결정은 일반적인 이거 저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서 양심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딱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딱 보니까 야 이거 나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또는 이 방법 위에 다른 방법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만 있을 때 양심의 자유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뭘 그 결정을 했을 적에 법적인 강제나 또는 국가적 강제가 따르잖아. 그러면 뭐 갈등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어찌됐든 다른 방법이 없고 그 방법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양심상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양심상의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양심적 병역법에서 대체복 문제를 마련하면 양심상의 갈등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런 노력은 국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고 국가가 노력하면 금방 양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은 괴롭지 않았고 선택하는데 갈등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런 걸 국가 계열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대체복 문제고 나발이가 없어. 야 군대 가 무조건. 그러니까 답지에 보니까 나는 종교 나는 어떤 신념에 근거해서 집총은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딱 보니까 선택지가 군대 가라는 밖에 없단 말이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교도소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양심상의 문제야. 답지에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나의 어떤 갈등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러면 그냥 양심상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 자신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답안지만 있을 때 그게 양심상의 문제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을 때는 내가 다른 표현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받는 강제적 기준까지 마련되면 와우 갈등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우 고민된다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양심상의 결정이야. 자 그래서 표명 안 하도록 추지금지도 들어가고요. 리얼 양심의 자유에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아니라니까. 법질서 도덕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내 결정은 여기 정답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법과 질서에 맞는 결정인데 내 결정은 뭐다? 이거하고 안 맞는다니까. 그래도 그건 양심이 돼도 돼. 그건 범죄적 양심도 양심이니까.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야? 나는 그 말밖에 못해. 그 말을 안 하면 나는 내가 아니야. 정인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결정과 정답에 써 있는 것과 서로 다른 거지. 여긴 군대가. 나는 다른 말은 못하겠어. 절대로 나는 집총 거부. 다른 선택이 없어. 나는. 그게 양심상의 결정이야. 그런데 두 개가 서로 갈등 관계가 생겨야 양심상의 문제를 논의하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데 그게 정답하고 또 내가 이거밖에 못해. 근데 법에도 그것만 하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양심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자 그렇게 보시면 디귿 리을이 틀린 지문이네요. 2번이 정답. 그래서 양심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자 13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차원경찰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한 거. 자 이것도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차원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당연퇴직 헌법에 반한다. 침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당연퇴직 반하지 않는다. 그래프 두 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수뢰죄에 한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도. 2번 자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전문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문화재 수리를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저 밑에 문화생이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무형문화재인데 그 사람이 안 한 거잖아. 그건 금지야. 금지. 처벌한단 말이야. 따르지 않았을 때 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 문화재가 제대로 수리가 되겠냐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번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어. 왜 훔쳤어요? 물어봤더니 도망가려고요. 왜 훔쳤어요? 그랬더니 그거 원래 내 거 아니 이런 자동차 범죄 같으라고. 그러면 아예 도망가려고. 그렇다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건 아니잖아. 근데 자동차 훔칠 목적으로 이 사람은 아예 면허를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자동차 이용 또는 자동차 훔쳤어. 그러면 무조건 면허 취소. 그러면 침해죠.
4번.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이게 대부분 다 모든 판례 그래요. 종료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이나 유사업에 자 못하게 하는 거 왠지 맞을 것 같아. 하지만 가담의 정도, 형량의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딱 10년 이러면 안 된다고 일조로. 그래서 전부 다 침해다.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네. 4번. 14번 재산권 보장에 관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연금 기금, 여유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강제로 예택하도록 하는 거. 여유자금을 운영해야지. 이자라도 생겨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야 국민연금 안 그래도 점점 빠지는데 열심히 해갖고 진짜 대박 쳤어. 그럼 국민연금 빵빵히 지는 거잖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무등록 음반 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음반의 밑줄, 또 필수적으로 밑줄. 이 사람이 가지는 음반 중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 저작권 등록되는 음반도 있었어. 그건 수거 폐기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의 재산인데 무등록이면 팔지만 않으면 되지 않은 거 아니야? 따라서 모든 음반 필요적으로 몰수토록 한 건 침해다. 반하지 않는다. 이번에 틀렸네요. 기존 담배 자판기 전부 빼세요. 부천시 조례. 그때 기존에 담배 자판기 설치하려고 또 보증금 내고 막 그래갖고 설치한 사람 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왜 재산권 침해냐고.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둔 거야. 반하지 않나요? 자, 3번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 달리 그 내용과 한계, 법률에 의해서 직접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를 형태에 띠고 있다. 재산권은요. 원래 있는데 국가 제한한다? 맞긴 한데 뭐라고 써있냐면 23조 1항에 재산권의 내용과 자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제한 아닌가? 아니. 지금 현재 보세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해갖고 가상세계에 화폐가 조금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돈이야? 외형이 없는데? 뭐 현실 세계인데 무슨 가상세계? 그러면 꿈속에서 내가 들면 꿈속에서 화폐까지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산으로 벌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꿈을 꾸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과 함께 숨을 쉬고 우리들과 함께 논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거야.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뽑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서 뽑아낸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최근 핫한 전문성을 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형성, 새롭게 뭔가를 만들 때 이럴 때 쓰라는 거야. 금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형성,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맞네요. 자, 정답은 2번. 자, 15번 재판청구권 27조 설명 적절치 않은 거. 여러분 재판청구권 이기라라는 권리가 아니라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한 번이라도 제공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대법원 꼭 가야 된다. 반드시 3번 해야 된다. 그런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 심리불속행 상고기가 아니 4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나와. 그러면 그만해야지 뭐. 그런 뜻이에요. 반하지 않습니다. 압수물, 세상에 압수는 돌려줄 거고 몰수는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몰수는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고 압수는 임시로 갖고 있다 돌려주는 거니까 굳이 판결까지 안 되고 그냥 가압류 가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자, 그런데 압수된 물건이었어요. 근데 소유자가 돌려받지 않겠다고 다 싫어. 버리세요. 안 그래도 범죄 관련성 있어. 그냥 버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경찰이 이거 보니까 지금 재판하는데 유력한 무죄 준 거지. 그래서 몰래 이걸 폐기시켜버렸어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야, 뭐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쓰라고 만든 게 수사 절차 아니잖아. 그죠? 그거 조심해야지. 검찰도 마찬가지야. 유력한 증거를 숨기다 적발됐어. 손해배상 갔다니까 검찰도. 따라서 이거는 침해다. 침해 아니다. 틀렸네요. 폐기 들어간 거. 자, 3번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 판결 인정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민사소송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재심이라는 건 법률상 권리고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입법자가 입법 재량.
자, 4번 수용자가 변호사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예요. 수용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변호사를 만날까? 민사, 그다음에 행정 또는 헌법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판 청구권 얘기하는 거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바로 나오진 않아요. 접촉 차단 시설에 설치된 접견실에서만 접견하도록 하는 거. 아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12조 4항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27조의 근거에서 나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반드시 접촉 차단 시설에서만, 이거면 대화 내용이 녹음되거든. 이거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그러면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 16번 재판 청구권 마찬가지로 적절치않은 거. 1번 형사소송에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한 것은 우리 헌법에 헌법과 법률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세상에 배심제 일반 국민이 유죄무죄 결정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헌법에 반해요. 따라서 그거는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입법에 임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입법 의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랑. 자, 2번 사용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면 자,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자, 만약에 그러면 10년이 넘지 않는 그런 범죄라면 재판할 수 없다. 반하지 않습니다. 중대범죄니까 다 이런 뜻이에요. 3번 행정심판 절차에서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 한계를 고려할 때 필요적 정심 절차 반드시 전문적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임의적 전심 절차였는데 얘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심판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때는 당연히 사법 절차에 준해서 사용해야 되고 임의적으로 절차를 만들어놨으면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니까 굳이 엄격하게 사법 절차를 준용해서 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엄격하다 그래도 틀리고 둘 다 완화된다 해도 틀린 지문이고 3번 이래저래 틀린. 자, 4번 법원의 직권,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의 소를 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정답은 3번. 17번 환경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거. 5공화국 때 들어왔어요. 추상적 기본권이요. 구체적 법률이 있어야만 구체적 권리성을 갖습니다. 환경보전 단순히 국가의 노력? 아니요. 환경은요. 국가도 노력하고 사인도 노력하고 둘 다 노력하고 위아더 월드 그렇게 하죠. 왜? 세계 환경이잖아요. 요즘엔 뭐 몽골에서 미세먼지 그럼 우리나라까지 온다니까. 자, 환경보전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국민도 맞아요. 이번 환경권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서 건강, 쾌적 환경,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요. 자,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또 자, 환경을 또 일할 자리까지 다 포함해요. 이런 것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까지 포함되고 이런 환경은 인공환경, 자연환경도 모두 포함합니다. 자, 3번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헌법이 35조예요. 5공하고 8차 환경과를 입법자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될 추상적 기본권이다. 4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사회적 기본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 밑으로 나가지 마라. 과소보호금지원칙.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최대한의 보장원칙, 제도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원칙. 그러니까 과소보호금지원칙, 최대한의 보장원칙, 최소한의 보장원칙. 이거 다 쓰는 영역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암기하셔야 돼. 과소보호금지원칙. 그래. 사회적 기본권, 타인과 타인, 국민 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삼을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31조 교육제도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한 것은 1번 대학 자치. 대학을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 왜? 학문의 자유 때문에. 기본권 때문에. 그러면 대학을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 교수회. 또 대학 단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단체, 교수, 교수회 모두 대학 자치를 위한 기본권,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틀렸네요. 교원의 노동조합 31조 유학학항의 교원지 법정주의 조항은 33조 노동상권하고 달라요. 그래서 31조를 우선적으로 교원만 따로 우선적으로 모든 근로 적용되는 건 33조고 그 중에 그 교원만 따로
맞죠? 2번이. 교원 재임용 심사 요소로서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언급하되 이를 모두 필수 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 법정주 위반된다. 필수적으로 강제 안 하면 반하지 않는다. 자, 4번. 자, 임용 기간 만료된 교수 재임용 거부, 재심 청구 대상 또는 불복 절차 마련하지 않으면 다 침해요.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 재심 청구는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그랬죠. 입법자의 재량이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위배는 아니다. 자, 위배 아까 그 명시하지 않는 거 그 법을 만드는 내용은 재량이죠. 하지만 반드시 법적 근거는 꼭 있어야 돼. 기간 같은 거, 재임용 여부, 불복 절차는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재량하는데 그 중에 임용기간 만료됐을 때 불복 여부에 관해서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돼. 이건 재량이 아니야. 다 재량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재량이 있지만 불복 여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침해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 정답은 2번. 19번 사회적 기본권 31조부터 36조에 해당하는 조문이죠. 적절치 않은 거 사회적 기본권 대표적으로 31조부터 36조인데 대부분이 추상적 기본권. 그럼 뭐 추상적 기본권이 아닌 것도 있나요? 초등학교 무상교육, 의무교육에서 무상교육 직접 나옵니다. 또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부는 이 두 개만 사회적 기본권에서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두 개만 외우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31조 2항의 의무교육으로서 초등학생 3항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직접 이 두 개만 구체적 기본권, 직접 구체적 기본권. 나머지는 다 추상적 기본권. 1번 틀렸죠? 2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입증 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거.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조항 해당 근로자, 유족, 사회보장 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 재해에 국한해야죠. 자, 3번 60세 이상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고 노후에 편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 아니에요. 60세 이상 해갖고 65세까지 붙고 평생 받는다. 야, 그건 너무하잖아. 근데 가입 안 한 사람은 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거야. 가입 안 해도. 근데 그 금액이 40만 원이래. 월 40만 원. 그럼 사람들 낼까?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또 형평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만 일단은 60세 이상자만 가입하도록, 그러니까 60세 이상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건 바라지 않는다. 4번 국가 양로시설 입소한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된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단, 지급을 정지. 아니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무료로 있고 또 국가가 주는 돈을 또 받고 그러면 이중지급이잖아. 일부 정지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자, 20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자, 1번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책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국민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그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따라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외국인도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몇 개 있죠. 자, 외국인도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업연수기술생 이미 들어와서 자, 연수만 받아요? 일정 근로를 하고 대가를 받아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잖아. 인간다운 생각으로 인격권. 따라서 이미 근로자 그런 사람은 예외적으로 직장 선택권도 누린다 이렇게 나오죠. 일할 자리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일할 환경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따라서 이미 요양 종결된 산업재해 근로자 요거는 산업재해 근로자인데 자기가 산업재해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당시의 등급 그 당시 등급인데 그때는 그 금액이 컸어요. 근데 사회가 너무 다 국가 부담이 크니까 많은 사람이 사건을 많이 커버해 주다 보니까 넓혀 주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줄겠지. 그래서 상한을 정한 거야. 근데 기존에 많이 받던 사람이 상한이 잘린 거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예기간을 뒀어야지. 그래가지고 자 2000년부터 받았는데 2008년에 드디어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봤던 것을 2000년도에 개정했는데 2000년도에 개정하니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유예를 했어요. 야, 8년, 9년을 유예해 줬잖아. 이 정도 예외 규정을 두면 충분하다라고 봤어요. 침해 아니다. 세 번째,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취득한 사람의 수시 모집을 제한하는 건 침해라고 그랬죠. 네 번째,
보도나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어찌됐든 출근, 퇴근하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사업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교통사고 났을 때 산재가 되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산재가 안 된다? 그러면 교통수단 마련한 장소까지 가려고 내가 이사하려고 돈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빈부격차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돼? 말이 안 되죠. 산업재해는 일의 관련성이잖아.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네요.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열심히 또 살펴봤어요. 암기할 거 정리하고 암기합시다. 다음 회차 때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합격은 애들이다.